안녕하세요, 목화 김한영입니다. 아유, 날씨 좋다. 조지아에서도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정의선 회장님께서 직접 여기 오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저께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트럼프와 정의선 회장이 나란히 백악관에 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다니요. 보통 이 자리는 대통령급이나 700조에 달하는 AI 발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봤던 광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장 2개, 원래 지으려고 했던 공장, 그리고 현대제철 공장 이렇게 해서 한 30조 원 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나요? 보통 현대차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주지사급이 응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말하자면 미국의 국빈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세요.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What a great honor. 야, 정말 분위기 좋죠? 이렇게까지 하나? What I'd like to do is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야, 이런 멘트는 좀 진짜 약간 닭살스럽다. 아니, 정의선 회장을 이렇게 띄워준다고? 이 광경이 아주 놀랍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대체 왜 이렇게 환대를 받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현대차가 너무너무 필요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건 관세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어그로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캐나다, 멕시코와 싸우고 EU와도 싸우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데 이 관세가 과연 미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미국 안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갑론을박에 여념이 없습니다. 관세는 오히려 미국인들의 부담만 더 커지고 아무런 실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찰나에 마침 현대차가 조지아주 사바나에 이렇게 공장을 세우게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바랬던 게 바로 이거다. 내 관세 정책 효과 없다던 사람들 봐라. 효과가 있지 않느냐 라면서 정의선 회장을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추켜 세우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되냐? 바이든 정부 때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고 해서 3년 걸리는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고 트럼프가 취임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어떻게 트럼프가 자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 거죠. 현대차가 원래 현대 엘라바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어서 제3의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건 2017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때였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나오면서 22년에 당초 계획했던 공장의 착공 일정을 1, 2년 앞당겨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현대차 공장 준공에 자기가 반드시 숟가락을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삽을 떴거든요. 자기가 1기에 관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현대차에서 공장을 짓기로 마음 먹은 거고 그걸 구체화시킨 게 바이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에 했던 정책이 2기 들어와서 빛을 받게 됐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정의선 회장이 그 멘트를 딱 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한국 왔었죠. 그때 당신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공장이 바로 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문에 지은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지은 겁니다. 이렇게 딱 짚어서 멘트를 해주죠. 기업인으로서 너무 적절하게 좋은 멘트를 했습니다. 마치 바둑돌을 하나씩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곳에 돌을 하나 딱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이 공장의 준공을 내세우지 않으면 이 공장은 바이든 정부의 공이 될 수도 있고 마침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정책이 잘 반영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백악관에 정의선 회장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대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선을 위대한 의장이라고 지켜세우기도 했네요. 여기 장재훈 부회장님, 성김 사장님 등등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분들 이름이 나한테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발음한 것 같다고 이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하여간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트럼프는 현대자동차가 루이지애나주에 철강 공장을 짓는데 약 1,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연간 270만 톤 이상
대량의 강철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이걸 메타플랜트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공장을 가리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현대에는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땅땅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LG가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문제로 고전을 했는데 혹시라도 현대가 인허가 문제 있으면 걱정이 없다. 나한테 전화해라. 형이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선 회장도 얘기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61억 달러 투자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 철강 공급망 강화가 목적이다. 그리고 향후 4년간 미국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연간 120만 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86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투자한다. 고 했어요. 와, 대단하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GM 그리고 포드겠죠. 250만 대, 200만 대 정도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토요타, 최강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도 150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앞으로 4년 안에 그에 육박하는 정도로 생산한다는 거니까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상합니다. 철강은 지금 4년간 미국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자동차는 2028년까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4년 후면 2028년이잖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해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통령한테 공을 돌리지 않겠다. 오로지 트럼프의 공으로 올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멘트는 이어집니다. 현대는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LNG를 구매하겠다. 미국은 LNG를 사라고 한국을 계속 압박해 왔거든요. 그걸 현대가 산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알턴 일을 뺀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총 63억 달러, 9.5조 원을 에너지,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와, 대박이죠? 지금 정의선 회장의 멘트만 들어도 나 같아도 미국에 가서 일하고 싶죠. 미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느낌이 드는 멘트들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미국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건 없죠. 지금 기업으로서 미국에 투자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늘린다. 철강도 지금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인데 이 중국산 철강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고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철강을 관세로 막아준다고 하니까 결국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기업인으로선 당연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LNG 구매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안 예뻐합니까? 일단 트럼프 2기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너무나 큰 이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에서 외톨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요번에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시작된 건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관세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막대한 관세를 통해서 해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입버릇처럼 말하죠.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관세는 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경제에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논란에 서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AP통신 기자와 설전을 벌인 것도 유명했죠.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질문 기회를 잡은 AP통신 기자가 하나는 질문은 안 하고 혹시 관세를 내본 적이 있긴 하냐? 나는 내본 적이 있는데? 라면서 그건 내가 내는 거다. 상대국이 내는 게 아니고 라고 말했죠. 그러자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나와 트럼프 정부의 브레인들에게 내본 적이 있냐고 제대로 알기나 하냐고 말한 거 그건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AP에게 질문 기회 준 게 후회되기 시작하네요 하면서 쏘아붙이기도 했죠. 완전히 말빨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세는 오로지 수입자가 내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선 정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로지 그 나라 물가를 올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인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 효과가 없다면 애초에 관세는 왜 있을까요? 우리나라 소비자만 손해보는 거라면 대한민국은 관세를 왜 받습니까? 관세를 매기는 나라는 그럼 다 바보인가요? 무조건 관세는 0이 되는 것이 모두의 승리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거대 시장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외부에서 생산해서 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미국은 특별합니다. 걷어들이는 관세 중 상당수가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입니다. 여러 브랜드가 미국 내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뿐 아니라 도요타, 닛산, 혼다, 폭스바겐, BMW, 벤츠 등등등 거의 모든 유럽 기업들,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자동차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도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 부품이나 수입 소재 비율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에 있잖아요.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동차들도 결국에는 현대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관세를 현대차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것도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 건데, 이런 경우는 수입자가 수출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렸을 때 수출하는 기업이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미국은 특별한 나라여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물건을 단 한 곳에서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있다면 미국에서도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게 됩니다. 관세가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 내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정부의 운신의 폭은 커지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트럼프 1기도 목격을 했고, 트럼프 1기에서 관세를 높여놓고도 관세 수익이 그다지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을 봐야죠. 지난 50년간 미국은 물건을 뭐하러 직접 만드나 라면서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거, 이른바 오프쇼어를 똑똑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경제 정책 자체가 생산보다는 서비스업, IT업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왔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생산 공장은 자취를 감추고 미국인들은 경제, 서비스업, IT업 이런 것처럼 인원이 그다지 많이 필요 없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 일에만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산층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노동이 필요한 일들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을 좀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쇼어의 반대말로 온쇼어, 다시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미국 안에서 공장을 돌리고 미국을 다시 제품 생산국으로 만드는 거. 아시다시피 미국은 2차 대전 때 갑작스레 엄청난 무기를 대량 생산하면서 돈을 벌게 된 나라잖아요. 맘만 먹으면 바로 달려가는 미국의 저력을 믿는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온 거죠. 물론 관세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관세를 높이게 되면 경제 둔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 관세 수익도 낮아지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각국에서 수입해서 자동차 단가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의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하나만 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쉐보레 엔진은 부품을 캐나다로 넘겨서 반제품을 만들고 멕시코로 넘겨서 가공을 해서 완성품을 만듭니다. 그걸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서 차체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캐나다로 넘어갈 때 세금 내고, 멕시코로 넘어갈 때 세금 내고, 미국으로 넘어올 때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정작 GM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관세를 모두 내게 만드는 게 옳은 방법일까? 결국에 트럼프의 관세 얘기는 일부는 실현될 수 있지만 일부는 조율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정의선 회장의 한 수가 눈에 띕니다. 어떤 경우든 트럼프의 올해는 태풍처럼 강력하게 불어닥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굽혀주고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은 트럼프도 조금 부드러워질 텐데, 그런 경우라도 수혜를 먼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섰다는 점에서 정의선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옵니다. 정의선 회장이 훌륭하다. 아니,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하냐? 정의선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물론 농담이죠. 물론 농담이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지금 큰 일을 하셨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조금 답답한 일들 뿐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놓이는, 그리고 뭔가 좀 의지가 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다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